윤서는 번화한 서울의 중심가에서 고향의 풍미가 가득한 전통 요리를 제공하는 작지만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합니다. 그녀는 매일 주문에 분주하며 항상 미소 띤 얼굴로 테이블을 오가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그녀는 가족과 어머니, 그리고 아직 학교에 다니는 두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더 붐볐다. 윤서는 1분도 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음식을 테이블로 가져오던 중 숨겨진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38세 정도의 청년을 흘낏 보았습니다. 그는 불안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마치 균형을 유지하려는 듯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직감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려고 했지만 갑자기 남자가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윤서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에는 당황감이 솟구쳤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떨쳐냈다. 그녀는 지금 냉정함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윤서는 전직 간호사였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떠올리며 재빨리 몸을 굽혀 아들을 안전한 자세로 잡고 심장 박동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약하고 호흡이 거칠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두 손을 그의 가슴에 꼭 얹고 끊임없이 그의 심장을 압박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안심시켰다. 형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르게 호흡해보세요. 그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듯했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멈춰 섰고 모두가 걱정스러워하며 서 있었지만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님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윤서는 기다리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것은 없다고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택시를 불렀다. 그녀는 몇몇 손님의 도움을 받아 그를 차에 태우고 그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그녀는 그가 제대로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격려의 말로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병원에 거의 도착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고 긴박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한 그녀는 재빨리 의사를 불러 의료진에게 넘겼고 응급실 문이 닫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깨달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안도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그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빨리 여기 도착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로서의 하루가 생사의 싸움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병실 유리창을 통해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호흡은 더 안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더 이상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나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윤서는 병실 밖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방금 겪은 일로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도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긴장감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나오자 그녀는 서둘러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안심시키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려면 아직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를 여기로 데려온 사람이 당신인가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모른 채 떠날 수 없었다. 당신은 잠깐 그를 만나러 와야 해요. 그는 방금 깨어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윤서는 약간 주저했다. 그녀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를 여기로 데려온 이상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다. 그 청년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안색은 식당에서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그녀를 보았다. 약간의 놀란 눈빛. 당신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서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 당신을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나야.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윤서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그를 막았다. 그냥 누워서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하셨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사함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윤서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행히 당신은 괜찮아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뭐니? 저는 윤서입니다.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현우입니다. 현우는 마치 구세주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병원비를 내야 하나요? 윤서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길부 선불로 냈어.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냥 바로 치료받도록 해주고 싶었어. 라고 답했다. 현우는 깜짝 놀랐다. 낯선 여자가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쓸 의향이 있을 줄은 몰랐어. 병원비가 싸지 않다는 건 알지만 당신 같은 웨이트리스에게는 분명 적은 돈이 아니야. 정말 그럴 필요가 없어. 현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다. 윤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너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냥 서서 지켜볼 수는 없었어.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솟아올랐다. 이 소녀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저없이 그를 구해냈고 심지어 자신의 돈까지 들여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현우는 그녀에게 뭔가 큰 빚을 졌다는 기분이 들었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윤서는 일어나며 너는 쉬어야지. 나는 다시 일하러 가야 돼라고 말했다. 현우는 조금 놀랐다.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어요. 윤서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널 여기 데려오려고 일찍 휴가를 요청했어. 이제 일을 끝내러 돌아가야 해. 현우는 생각에 잠긴 채 방에서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소녀와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낯선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 어린 소녀는 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친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가끔 잊곤 했던 친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윤서는 병원을 나와 안도감을 느껴 식당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방금 구한 현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대기업의 주인이었지만 그를 윤서처럼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온전히 진실하고 이기심 없이 대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현우는 이 만남을 덧없는 추억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윤서가 떠난 뒤 현우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그 소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평범한 웨이트리스이지만 특별한 용기와 결단력, 친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주저없이 그를 돕기 위해 달려온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고마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의 건강을 검진하기 위해 들어왔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좀 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어떻게 하면 윤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는 그녀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너무 빨리 떠났고 자신의 이름 외에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보며 식당을 떠올렸다. 식사 후 현우는 지도 앱을 열어 그 지역의 작은 식당을 검색했다. 그는 어젯밤에 가서 잠시 검색한 후 그 설명에 맞는 가게가 단 하나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비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도심에 있는 식당 찾아줘라고 말했다. 저는 어젯밤에 거기 갔었어요. 윤서라는 여자를 찾아서 그곳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해야겠어요. 현우의 오랜 비서 지훈은 약간 놀랐지만 재빨리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주인에게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한가요? 당신은 방금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현우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지금보다 더 깨어있는 기분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가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방금 음식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을 때 그녀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놀라서 돌아섰다. 현우는 병원 가운을 벗고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약간 놀랐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어요? 좀 더 휴식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윤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고 재빨리 손을 흔들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현우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윤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아섰다. 현우는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소녀가 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이 힘들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객들에게 밝고 열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식당이 붐비지 않게 되자 현우는 그녀를 불렀다. 잠깐 앉아줄 수 있어. 윤서는 조금 주저했지만 그래도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현우는 심호흡을 한 뒤 느리게 말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윤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도와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때문에 많이 그리웠을 거 알아요. 저는 제 꿈을 좇을 수도 있었지만 책임감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아세요? 현우는 부드럽게 이어갔다. 저는 조사를 좀 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 사정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에요? 현우는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던 길을 갈 수 있도록요. 저는 여러분의 수업료와 숙박비를 전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가족은 공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윤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런 일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누군가가 와서 그녀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방금 만났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윤서는 주저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 제안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어떤 면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대답을 기다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윤서는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바뀌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의 제안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갑자기 일어나서 그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구한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중하게 생각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저는 잡을 수가 없어요. 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요? 윤서는 심호흡을 하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가족은 아직 거기에 있어요. 저의 어머니와 2명의 남동생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에 간다면 아이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현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의 눈에는 인내심이 가득했다. 그거 생각해봤어요. 동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학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건강에 적합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돈 걱정 없이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윤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현우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정말 그녀를 그렇게 돕고 싶어 하는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현우 형님, 정말 감사하지만 이유 없이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요. 현우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윤서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고 싶어 했다. 그녀는 한때 학교에 가서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정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접어두어야 했고, 이제 그 기회가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른 한 부분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할 만한가요? 현우는 그녀의 눈에서 망설임을 읽은 듯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윤서야,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가치 없다고 해서 거절하지 마. 인생에서 기회는 한 번뿐인 경우도 있고, 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마음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현우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윤서가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럽다. 알겠어요.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답변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윤서는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조심 받았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떠났고 윤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답이 없는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서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와 2명의 어린 동생이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현우의 제안을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녀에게 말했다면 그녀의 엄마는 분명 걱정했을 것이고 그녀의 2 동생은 기뻐했을 것이지만 그녀가 겪고 있는 압박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의 2 남동생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그녀의 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윤서도 따라가서 그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해심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윤서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감춰지지 않았다. 저는 단지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그녀의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걸 알아. 우리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그녀의 어머니는 온화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직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추구할 기회가 있다면 그걸 잡아. 엄마와 내 형제들은 항상 너를 지지할 거야. 엄마의 말에 윤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현우의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윤서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현우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다.
그녀의 일부는 이것이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도움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이 능력이 부족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깨어났을 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소녀이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그녀는 정말 현우가 제안한 것에 합당한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고 그 위에 깔끔하게 인쇄된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호출 버튼을 눌렀다. 몇 번 울린 후 반대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듣고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윤서는 잠시 주저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우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계속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윤서가 말했다. 현우는 웃었다. 저는 듣고 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 교육과 가족 비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면 더 편안할 것입니다. 윤서가 말했다. 현우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생각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당신을 위한 일이 있어요. 윤서는 놀랐다. 그럼 뭔데요? 저는 당신을 제 회사의 의료 프로젝트 중 하나의 조수로 고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을 얻고 배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윤서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의료 분야 일자. 그건 그녀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현우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냥 당신의 일을 잘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윤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로 결심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다. 현우는 자신의 회사가 의학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병원에서 그녀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그녀의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주로 의사들을 도와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을 정리하고 때로는 의학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제 막 일을 시작했지만 이미 직장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의사들과 소통하며 이전에는 꿈에서만 꿀 수 있었던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현우는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진행 상황을 걱정하는 친구로서 가끔 병원을 찾는다. 어느 날, 그가 방문했을 때 그는 그녀가 서류 정리에 분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바쁜 듯 보이네요. 윤서는 현우를 보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네,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우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럴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곧이어 그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현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말했잖아. 넌 그럴 자격이 있다고. 현우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던 윤서는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삶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를 믿고 우리 스스로가 아직 깨닫지 못한 잠재력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정말로 바뀌었고,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서는 병원에서의 새로운 일에 점차 적응해 나간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할당된 과제를 잘 완수합니다. 병원 의사들은 젊지만 결단력 있는 소녀인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학습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윤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근무하면서 환자들과 소통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환자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녀의 꿈에 대한 확신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현우는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여전히 윤서의 여정을 주의 깊게 따라간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병원에 들러서 때로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현우가 단순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삶의 중요한 친구가 되어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윤서는 현우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시간 있니? 저는 지난 시간 동안의 훌륭한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윤서는 약간 놀랐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윤서는 약간 당황했지만 현우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친구 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윤서는 더욱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앉았고 현우는 명령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은 어때요? 현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정말 좋아요.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가끔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길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현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결단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약간 부끄러운 듯이 웃었다. 사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지만 당신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일부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걸 잡았다는 거야. 나는 단지 당신에게 문을 주었을 뿐이고 당신은 스스로 그 문을 통과해 걸어갔을 뿐입니다. 윤서는 현우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갑자기 가슴에 솟아올랐다. 그녀는 현우라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신뢰와 격려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 3, 그리고 윤서가 묻혔다고 생각했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해 조금도 무관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태도로 그녀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저녁 식사 후 현우는 윤서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차가 문 앞에 멈추자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 계속 내 길을 추구해. 나는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서는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현우 씨.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차를 돌려 떠나려고 했고, 윤서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길을 걷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윤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정리하고 환자와 소통하고 의사의 업무를 관찰하는 방식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직속 상관인 주치의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중년 남성으로 진지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윤서야, 나는 내가 일하는 걸 내내 지켜보고 있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윤서는 조금 걱정이 됐다. 나이가 들어서 문제라도 있는 건가? 그는 미소 지었다. 엄격한 의사로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아니요. 오히려 당신에게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의대에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서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노련한 의사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이신가요? 선생님. 그녀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지식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열정이라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가족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그녀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한 듯했다. 교대 근무를 마친 윤서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나갔다. 그녀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의대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준비가 필요했고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생각했다. 그날 밤, 윤서는 현우에게 주도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현우,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당신과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현우가 다시 전화했다. 물론이죠. 나는 자유로워요. 어디에서? 만나고 싶나요? 병원 근처에 계신가요? 아니면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요? 알았어요. 윤서가 대답했다. 현우가 카페에 들어갔을 때 윤서는 이미 방구석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으로 쓰다듬고 있었다. 현우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당신은 진지한 것 같아요. 윤서는 심호흡을 하고 원장 선생님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현우는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네요. 즉, 당신은 정말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죠. 윤서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주저하더니 그런데 제가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의대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자신을 의심하고 있나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다른 의대생들만큼 잘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현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윤서야, 성공한 사람은 처음부터 최고인 사람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란다. 의사가 되고 싶다면 자신을 믿어야 한다. 윤서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현우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지해 주었으며 항상 그녀가 전진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가볍게 쥐고 심호흡을 했다. 현우 선생님, 제가 의대에 가기로 결정하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 문장은 그녀에게 힘을 주는 불과 같았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주저하는 미소가 아니라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우는 만족한 듯이 미소 지었다. 내가 아는 윤서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들은 이번에는 걱정이나 주저함이 아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시험 준비를 도와줄 좋은 교사를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윤서는 오늘부터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한 가지 길,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었다. 아무리 많은 도전이 앞에 닥쳐와도 윤서는 그날부터 전례 없는 각오로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시험 공부에 전념합니다. 현우는 약속을 지켜서 그녀가 수년간 놓친 지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학 공식, 어려운 수학 문제, 생물학 용어 등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답게 책상에 앉은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낙담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생각했다. 어머니의 희생, 두 어린 동생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흰 블라우스를 입는 것을 꿈꿨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공부를 추적하고 있다. 그는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거나 그녀가 공부하는 커피숍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고 간단한 말을 건넸다. 최선을 다하세요. 윤서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지만 그녀의 자신감을 키우기에는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시계를 봤는데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뻗어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공부가 어려웠지만 그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현우예요. 어디서 공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익숙하게 들렸다. 네, 병원 근처 도서관에 있어요. 아직 공부 중이신가요? 식사하셨어요. 윤서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현우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근처에 있으니 잠깐 나가세요. 윤서는 약간 놀랐지만 그래도 책을 챙겨서 나갔다. 그녀는 도서관을 나서자마자 현우가 차에 기대어 앉아있고 손에는 종이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가져가시나요? 그녀는 호기심에 물었다. 현우는 종이봉지를 들어올리며 미소 지었다. 쿠키와 밀크티. 에너지를 회복하려면 설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서는 눈을 크게 뜨고 웃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당신이 지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서는 따뜻한 기분으로 쿠키 봉지를 받았다.
그녀는 언제부터 현우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지 몰랐다. 그는 그녀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그녀를 묵묵히 지지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구나. 현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어서, 윤서. 넌 할 수 있다고 믿어. 윤서는 밀크티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며 앞으로의 길이 힘들더라도 그녀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루하루가 점점 흐릅니다. 대학 입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서는 병원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늦은 밤, 글이 가득한 페이지. 모의고사는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전날, 현우는 그녀를 익숙한 카페로 초대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윤서는 앉아서 호기심 어린 듯이 물었다. 무슨 일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현우는 선물 상자를 그녀에게로 밀어넣었다. 시험 전날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윤서가 그것을 열자 안에는 탄야 블루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펜의 몸체에는 강하고 확고부동하다라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윤서는 펜을 잡고 움직였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최선을 다하세요. 나는 당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믿기만 하면 돼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빛냈다. 노력해 볼게요. 현우는 신뢰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일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윤서는 몇 년간 꿈을 미뤄온 끝에 마침내 꿈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된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진찰실에 들어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현우가 건넨 펜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은 강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강한 결의를 가지고 시험실로 들어갔다. 그녀 앞에 놓인 시험은 다소 어려웠지만 윤서는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왔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배웠던 지식, 늦은 밤과 이른 아침, 모두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침착하게 질문을 읽고 주에 깊게 생각한 후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로 각 단어를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자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찰실에서 나와 그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험은 어땠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이 합격할 것이라 믿는다.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제 시험을 보지 못하셨나요? 현우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볼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이야. 간단한 말이지만 윤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녀는 자신이 먼 길을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던 날들은 마치 세기처럼 느껴졌다. 윤서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병원에서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어머니와 2명의 남동생, 심지어 병원 의사들까지도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말고사 결과 발표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윤서는 손바닥에 땀을 흘리며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심호흡을 한 후 검색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나타납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꿈꾸던 의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은 점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윤서는 기쁨에 소리쳤다. 그녀의 어머니와 2명의 남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나와 물었다. 뭐가 문제야, 아들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다. 엄마, 저는 합격했어요. 온 가족이 기쁨에 휩싸였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2 동생은 기뻐서 뛰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는 윤서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는 전화를 들고 그녀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우, 합격했어요. 전화 반대편에서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윤서는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를 냈다. 축하합니다. 미래의 의사님.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았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그녀의 꿈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서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의대생이 되었고 도전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입학 당일, 윤서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그녀는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현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줄 시간을 가졌다. 준비되셨나요? 현우는 학교 정문 앞에 서서 물었다. 윤서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지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는 잘할 거라고 알아. 윤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직도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꿈을 접어두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갈망하던 길을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우는 헤어지기 전 그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윤서가 열어보니 안에는 은행 카드가 들어 있었다. 뭐 하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제가 재정적인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 소액의 지원이에요. 현우가 답했다. 윤서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현우, 더 이상 너한테서 받을 게 없어.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현우는 그녀를 인내심 있게 바라보았다. 윤서 씨,
저는 이것을 단순한 도움이라고 보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당신의 미래에 투자할 뿐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면 당신을 도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윤서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그녀가 재정적 압박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녀는 카드를 받아 손에 쥐고 진지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고맙지만 언젠가는 다 갚을게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갚을 필요는 없어. 내가 잘해서 좋은 의사가 되면 돼. 윤서에게는 대학에 입학한 첫 몇 달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지식, 끊임없는 연습 세션, 밤새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낙담하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아직도 가끔 그녀를 방문하거나 문자를 보내 그녀의 공부에 대해 물어보곤 한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려운 시험을 마치고 윤서는 지친 표정으로 강의실에서 나왔다. 그때 그녀는 현우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학교 정문으로 와 깜짝 선물이 있어. 윤서는 놀랐지만 재빨리 나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현우가 창문을 열어둔 차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차에 타 내가 축하해주러 데려다 줄게라고 외쳤다. 윤서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뭘 축하하냐?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윤서는 그를 보며 갑자기 안도감을 느꼈다. 현우와 함께 있으면 그녀는 항상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녀는 차에 타서 두 사람은 작은 레스토랑으로 가서 첫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차분했다. 윤서야, 의사가 된 후에 무엇을 할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윤서는 잠시 생각한 뒤 저는 어머니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현우는 갑자기 윤서야, 알고 있니?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졌잖아 라고 말했다. 윤서는 놀랐다. 어떻게 바뀌었어? 현우는 살짝 웃었다. 전에 당신은 항상 가족과 책임에 대해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꿈을 꾸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정말 원하는 것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말이 옳았습니다. 전에는 그녀는 오로지 가족과 책임감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으로 치솟았다. 그녀는 자신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현우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 네가 수고해서 이룬 거야. 윤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의와 그녀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윤서는 의대 마지막 학년에 들어섰다. 그 어색한 초창기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식당의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항상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용감한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바빠지는 공부 일정에도 불구하고 윤서는 여전히 가족을 잊지 않는다. 그녀는 종종 쉬는 날을 이용해서 어머니와 2명의 어린 동생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엄마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덕분에 그녀의 가족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현우는 큰 프로젝트로 점점 더 바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돌볼 시간을 낸다. 윤서가 병원에서 야근을 해야 하는 날이면 현우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병원에 들러주곤 했고, 때로는 미래의 의사, 힘내세요라는 간단한 격려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곤 했다. 그들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윤서는 현우가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마침내 졸업식이 왔습니다. 윤서가 무대에 서서 의학 학위를 받고 있다. 그녀의 심장은 감정으로 쿵쾅거렸다. 그녀는 절을 하던 중 관객석에 서 있는 현우의 모습을 회귀 보았다. 그의 눈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예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자 현우는 큰 꽃다발을 손에 든 채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윤서 선생님. 그는 미소를 지었고 윤서는 꽃다발을 받으면서 밝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구나, 현우.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오늘 여기 설 수 있는 건 현우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말했잖아. 다 내 덕분이야. 나는 그저 지켜보고 응원하는 구경꾼일 뿐이야. 윤서는 현우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솟아올랐다. 그녀는 그를 처음 만난 날들을 기억했다. 그때는 아직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꿈을 이루지 못한 소녀가 아니라 진짜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현우. 지금 내가 꿈을 찾았다고, 내가 원하던 것을 이뤘다고 말하면 아마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할 준비가 된 거겠지. 현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빛내며 진심을 표했다. 다음 여행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요. 현우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나도 똑같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라며 웃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낯선 사람에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윤서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계속 같이 걸어가자.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내 윤서와 현우의 이야기는 감정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많은 심오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친절에 대한 교훈입니다. 윤서가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돕는 작은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친절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노력과 인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윤서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정상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기회가 생기자 그녀는 나서서 온 결의를 다해 자신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보상을 받습니다. 결국 현우와 윤서의 사랑은 인생에서 좋은 사람이 만날 수도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신뢰와 사랑을 베풀면 우리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인생 여정에서 자신을 믿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